잡지 못한다를 항상 전제로 갑니다. 고수들의 공격일수록. 잡지 못한다가 되고요. 가두기만 해도 성공이다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나쁘냐면은 아무리 이제 돌이 2선으로 가도 터져 나간 돌을 절대 잡을 수가 없거든요. 터져 나간 돌은 못 잡는 데다가 이 보시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 들여다보고 흙이 이제 그냥 살려고 둔 거긴 합니다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이쪽이 이제 같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좀만 두다 보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릴 때에는 실은 이제 2선에 따라두지 말고 이거 살려줘라. 그러니까 너그럽게 살려줘라. 되는데 이게 제일 안 되죠. 그래서 바둑에서 여기 뒀어요. 근데 실은 더 좋은 수는 이걸 못 잡는다라고 보면요. 내가 어딘가 2번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2번 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 씌우는 것보다 이쪽을 두면은 상대가 이제 살 때 이렇게 둬서 여기를 막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보는 시야가. 첫 번째가 일단은 못 잡는다. 2번은 일단은 포위하면 좋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항상 공격의 이득은 요거로 공격하지만 실은 그 옆에서 얻어진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런 식이 되니까 이쪽을 막으면 이렇게 모양이 좋아지겠죠. 못 잡으면 살려주는 뭐 그거는 못 잡는다가 사실 더 좋습니다. 살려준다는 건 일단 잡으러 갔다가 안 되면은 포기한다가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못 잡는다가 많습니다. 이거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근데 저거까지는 활용이 되죠. 이제. 요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요. 실전 이제 당연히 늘었고 여기를 이제 한번 잡으러 가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날아가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이제 스톱이 돼야 되는데 이 바둑에서도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늘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둔 수들이 잡으러 가시는 수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된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여기 이것도 막으셔야 되는데 이미 잡겠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이걸 집으로 없애러 가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이제 공격이 이제 끝나는 거죠. 백이 5에 5를 두면 흙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5에 5요? 아 여기요? 아니 흙 옆에. 여기요? 아니 5에 흙 옆에 있잖아. 여기 5에 5에. 아 여기요? 요거. 그거를 백이 두면 끊어지지 않나요? 네. 백이. 여기요? 여기는 아니 거기 5에. 아니야 5 옆에. 여기요? 아니 거기 아니 5에. 거기 아니. 아 여기요? 예. 근데 여기는 어차피 잘 안 끊어져요. 어차피 여기는 양단수가 되고요. 네. 또 설령 이렇게 끊어진다라고 해도 끊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옆이 터져요. 네, 옆이 터집니다. 그래서 한 칸 사이를 이제 끊으러 가는 거는 그만큼 이제 무모하다 이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그런 설명이 되게 많대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떤 다른 유튜버는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들여다보라 끼우는 걸 생각하지 말고 들여다봐라라고 하는데 다른 이제 어떤 유튜버는 이게 대학수니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이제 뭐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분도 약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끼우는 수가 남아 있는데 그걸 왜 없애냐. 근데 맞아요. 끼우는 수가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이게 성공률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 미만이다 이거죠. 근데 완전 고수들 있죠. 엄청 고수들 있죠. 그 10%를 교목에 짜맞출 수는 있어요. 물론 실력 차이가 좀 나야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낮은 확률에 그걸 노리고자 그걸 짜맞췄는데 상대가 눈치채고 나중에 한 번만 지켜도 이게 실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 설명이 나쁘다고 뭐 틀렸다라고 그냥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확률적으로는 이제 끼우는 걸 노리기는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바둑 두실 때는 이런 게 이런 게 제일 잘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포위 개념이 더 맞는 얘기긴 해요. 그래서 요 바둑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분이 백을 잡으신 분이 여기서 이제 포위해도 되는데 자기 그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잡고 싶은 감정을.
그러니까 못 잡을 것도 뻔히 알면서 두시더라고요. 여기쯤 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 지키시더라고요. 왜 지켰냐고 했더니 또 사모님이 지키고 두라고 했다고. 그 전에 잘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수비할 때는 돌을 한두 개를 버려야 된다. 공격할 때는 이제 어떤 실수냐면 전형적으로 요수예요, 요수. 그러니까 상대가 사는 게 좀 아깝다고 그거를 잡아서 뻥 뚫려버리면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수가 이제 사실 선생님들도 뭐 다시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한 판에서. 그러니까 저거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답이 없어요. 근데 어른들일수록 혹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밖에 못 둬요. 정작 꼬마애들이, 네, 이렇게 두는데, 꼬마애들도 등급에 따라 또 달라요. 네, 그게 기재긴 하죠. 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배우다가, 보통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온 애들은 쉽게 말하면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거기서 이제 스톱이 되는 이유가, 네, 항상 잡아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애들이. 잡는 동네 애들, 대만은 싹 다 잡아놓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구슬치기 완전 싹쓸이 한 다음에 이제 딱 전국구로 한번 붙어버리는 건데, 그런 애들끼리 붙으면 돌이 안 잡혀요. 예, 잘 잡는 애들이 또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이제 높은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바둑은 포기하게 되죠. 느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도 정작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내가 잘 둬서 잡는 거 아니다. 네. 상대가 죽어주는 거죠. 상대가 죽어주는 거다 이거죠. 죽어준다는 얘기는요, 아까 씌웠을 때 또 그냥 살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살려만 달라라고 하면 사는 건데 꼭 뭐 붙이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면 죽어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분들은 이런 실수가 없는데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유독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제가 포위를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도 하니까, 네, 그런 다른 분들은 일치 안 하시는 실수인데, 그러면서 이제 가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사모님한테 배운 대로 다 하는데 왜 초반 중반 넘어가면은 집이 이렇게 저는 없나요?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99.9%는 이렇게 두세요. 자, 어쨌든 흑의 입장에서 하시는 건데, 네, 요런 모양입니다. 백의 입장입니다. 자, 흑이 요거 이제 잘못 두신 수예요. 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이제 요렇게 둬서 양쪽으로 두 칸을 벌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바뀌었다 이거죠. 높게 둬야 된다 이거죠. 네. 어차피 안쪽에서 못 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잘 아시는 분들 드물죠. 여기 뒀는데 이제 백을 잡으신 분이 우리 배우신 분이에요. 일단 늘었어요. 사실 는 건 쓸데없는 수예요. 네. 뭐 나중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항상 이게 돌이 갇히면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의문이 생기고요. 내가 상대대로 가둬놓으면 이거 내가 잡을 수 있나 없나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두게 돼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99% 어떤 수를 두시냐? 여기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도대체 왜 두세요? 그러거든요. 여기 두면은 또 이제 냅다 씌우기만 하셔. 자, 왜 두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사모님이 씌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사모님이 시킨 대로 했다. 그럼 난 잘못이 없는데 왜 항상 그러냐인데, 제가 그래서 어떤 돌을 씌워야 되냐면, 변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중앙으로 꼭 한 칸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돌을 씌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냅다 막 씌우기만 하면은 당연히 상대가 변을 모두 차지하고 살아버리니까 집이 있을 리가 없죠. 중앙은 결국 공배니까요. 이런 실수가 이제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변으로 벌려놓고 상대가 나가면 그때 씌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냅다 씌우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은 우선은 이게 결국 충실하게 보시면은 상대가 두던 내가 두던 일단 변을 일단 벌려놓고요. 어쨌든 이제 백돌이 많은 지역이라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돌을 이제 씌우는 건데, 씌우는 것도 이제 이 바둑에서 이런 식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은
일단 한 칸을 초반에는 한 칸을 띄울 때 요거를 이제 바로 씌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변을 모두 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일단 걸쳐 놓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펼쳐요. 그럼 상대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서로 이제 펼쳐지면은 일단 내 귀와 내 변이 모두 이제 다 짜여졌죠. 그런 다음에 씌워서 공격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고급 그 이론인데, 그건 처음부터 가면은 왜 나쁜가요? 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 받아주면 또 그냥 그럭저럭 둡니다. 근데 가장 프로들이 이런 공격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격을 중앙에 씌운 건 일단 공배거든요. 내가 공배를 두었는데 상대가 큰 집을 차지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잡지 못하면은 이 손해를 복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수들은 공격은 일단 못 잡는다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공격을 여기서 먼저 하지 않고 남아있는 쪽을 대체로 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갑니다. 자, 다음 여기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수업하실 거는요, 끊음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바우투시 때 이제 끊어왔을 때는 반판의 바둑에서 그 어떤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요즘 아주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어떤 그 실험을 했냐면은 이제 바둑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또 되더라고요. 이게 정석 아닙니까? 이 한 판에 예를 들면 1000판을 이렇게 이게 바둑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요. 요것만. 그러면 얘 컴퓨터가 이거를 1000판에, 그러니까 100판의 바둑에서 이게 몇 번이나 나올까? 혹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럼 이게 몇 번이나 나올까? 이게 퍼센테이지 따져본 거예요. 그분도 아주 독특한 분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그분이 한 10,000판을 돌려봤대요. 어쩌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정석이 있을 거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확실하게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정석은 뭐 당연히도 이제 요 정석인데, 요거 외에는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기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게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석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이제 심심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끊는 모양을 이제 딱 입력을 한 거예요. 그 끊는 모양을 입력을 한 다음에 이 100판의 바둑에서 이렇게 된 형태를 탐색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게 한 판에 최소 10번은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네. 최소 10번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웬만하면 끊어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고수들의 프로들의 바둑을 돌려봤더니 이게 프로들의 바둑은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5번이 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붙였을 때 끊겨서 나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예 늘어버리고 또 젖혀서 나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못 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붙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래갖고 실제로 이런 모양이 프로 바둑에서는 채 5번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많이 나와도요.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타이잼이나 인터넷 둔 거를 돌려봤더니 그건 최소 10번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 결론이 저한테 해준 결론이 뭐냐면은,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있겠는데, 많이 나오는 거를 이제 가르치는데 결국 끊을 때 대응 능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유독 그런 쪽에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도 두신 건데 또 한번 볼게요. 흙으로 두신 분이 이제 배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3연성을 폈고요. 이쪽에 걸치고, 네, 날일자. 또 이제 걸치고, 네. 일단 기본 협공을 하셔도 되지만 붙임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백이 이쪽을 벌리면은 난 저쪽 공격하시면 되고, 네, 이쪽을 두면은 또 반대로 공격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흙은 이제 급할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전체가 안 보이면은 네, 이렇게 좀 급하게 협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백을 잡으신 분이 이제 여기서 날일자로 뒀는데 이런 게 이제 어설프게 프로드에 따라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수입니다. 자, 흑이 공격을 이제 약한 돌에 2개 떨어뜨려서 갔고요. 백이 이제 다가갔습니다. 이제 흑이 이제 마늘모를 쫓아갔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포석이 되게 어렵긴 합니다만 흑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프로들도 이 백이 둔 것처럼 걸쳐놓고 손 빼고 걸쳐놓고 손 빼고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영부영 흉내를 내는데 다음 수부터 이제 흉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이제 이거를 절대 살려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손 빼는 거예요. 만약에 또 두면은 이제 또 손 빼요. 이런 식으로 도우고 요거 하나를 이제 희생타로 쓰는 거죠. 근데 이 백을 잡은 분도 한 번은 이렇게 됐는데 대뜸 싸우는 거는 네, 아주 나쁜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여길 뒀는데요. 자, 여기서 백이 이제 아까 여길 밀었어요. 백이 이 수도 아주 잘못 둔 수예요. 자, 이거는 일종의 공격권이죠. 공격권이고, 이거는 일단 어쨌든 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걸 살려야 되겠죠, 당연히. 네. 살려놓고 둬야 되는데, 자, 보통 이게 하수에, 하수라기보다는 한 강한 5급에서 3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또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지켜놓고 이제 판을 짜가야 되는데요. 무조건 때리기만 해요. 공격하다가 더 이상 공격할 데가 없으니까 비로소 수비수를 두거든요. 저게 반대가 되셔야 돼요. 먼저 지키고 그 다음 상황 봐서 공격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어놓고 상대 여기 뒀다고 하면은 이쪽을 상대 둔 쪽은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고 어떻게 둡니까? 네, 옆에 쪽을 공격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이쪽을 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요 붙이는 형태로 잡히게 되죠. 자, 아까 애들은 이렇게 두는 경우가 없지만 어른분들은 이렇게 두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로 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른들은 돌이 자꾸 붙으면은 좋아하거든요. 돌의 사회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근데 여긴 돌이 1, 2, 3선이잖아요. 돌이 높게 형성이 돼야지만 싸움이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백은 열심히 싸우긴 하는데 둘 때마다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자, 흑이 붙인 수가 좋은 수가 아닌데요. 네, 이거 흑이 자른 게 잘한 수입니다. 자, 단수 치고 두고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형의 정리를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누구나 돌을 잡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냐 여기냐 두 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딱 보기에도 일단 못 잡는 게 확실하고, 네, 밀면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게 두면서 하시면 쉬운데 여기서 한 번에 읽으셔야 돼요. 네. 자꾸 그런 훈련을 하셔야지만 잘 수가 보이는 겁니다. 네. 자, 나가고 단수 치고 두고 나가고 백이 단수 치고, 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두셨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 3급쯤 두시는 거니까 이 수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수는 아닌데 왜 이렇게 두셨냐. 근데 보통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 때 듣는 대답이 한 절반이 거의 동일한 대답이에요. 보통 이런 수를 이제 둘 때는 거의 대부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막연하게. 네.
자, 근데 이 보시면요. 요 돌 두 개와 6개잖아요. 일단 모든 싸움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일단 덩치가 큰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모든 싸움은 일단. 그러면 물론 수를 우리가 다 읽어보고 해야 되긴 합니다만 약간 요령이랄까요? 그거는 덩치가 하나라도,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라도 많은 쪽이 어쨌든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바둑 TV 해설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잡으러 다니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대 덩치가 크면 내 사정은 보지 않고 이런 토실토실하니까 잡아먹고 싶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반대. 덩치 큰 놈이 이깁니다. 자, 여기서 백은 그냥 잡으면 되는데 습관성 대약수, 그냥 두면 되는데 꼭 뭔가 단수 쳐놓고 가요. 그냥 습관성 대약수.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여기인데, 실은. 네. 흙이 여기서 어디 두시겠어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우열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 별거 없습니다. 지금 흙이 백이 저걸 잡았지만 별거 없어요. 왜 별거 없다고 말씀드립니까? 2선의 돌을 잡았으니까. 2선의 돌을 잡으려면요. 자, 돌 3개가 잡혔지만 2선의 돌을 잡으려면 백도 1선 3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선은 버리는 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2선의 돌은 그래서 일부러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점을 버린 쪽이 오히려 득을 많이 본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유리한 겁니다. 흙이.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자, 이쪽을 지키냐 마냐거든요. 지키냐 마냐. 근데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네. 이거는 실은 이제 기풍 따라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쪽에 뭔가 걸쳐 오면은, 네.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3급 언저리 분들에게 추천하는 거. 모양 펼치면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또 때리면 돼요. 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때리면 펼치면 돼요. 들어오니까. 근데 아직 한 5급 이하 분들, 아직은 그 초보 운전자 분들은 지키는 게 맞아요. 도로 죽으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지킬까요? 근데 도로 이제 안전하게,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두는 게 좋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저기를? 자,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2점 머리를 때리는 게 이런 형태가 들어오시면 좋고요. 또한 여기 두더라도, 네, 돌이 높게 형성시켜야 돼요. 네. 자, 여기를 두셨거든요. 왜 이렇게 안 두셨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여기 나중에 깨질까봐. 네. 그러니까 하수들 마음은 좀 비슷하죠. 그런 거는. 나중에 깨질까봐요. 근데 여기 둬도 어차피 3-3의 돌은 잡을 수 없다 해요. 무조건. 3-3의 돌은 잡을 수 없다니까 이리 깨지나 저리 깨지나 똑같은데, 그럴 바에는 돌이 위로 가는 게 낫다 이거죠. 실전은 이렇게 두셨고, 자, 여기서 이제 바둑을 배우신 우리가 선생님들이라면 이제 백의 다음 수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단 뭐가 되던 간에 여기 두고 두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둡니까? 지금 백은 이 모양에서. 자, 어떻게 둘까요? 여기 변을 어떻게 둘까요? 네. 지금 요런 바둑에서 이제 흔히 이게 이제 그냥 표준인데, 지금은 네, 하나 더 가야 돼요. 하나라도. 혹은 더 심하게는 이렇게까지 가요. 왜냐면 어느 쪽을 두더라도 이 모양이 워낙 그냥 한 번에 집이 되니까 네, 깨러 가는 거죠.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프로들의 알 수 없는 수법입니다. 일부러 공격을 스스로 당하게끔 해서 당하면서 깨는 거예요. 돌이 잡힐 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걸 흉내내기는 어렵고, 어쨌든 여기를 둬야 됩니다. 이쪽을. 근데 당연히 하수 심리는 돌을 못 버리기 때문에 저거를 움직여 나갔고, 자, 여기 모양에서 흙이 이제 여기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두셔도 승률이 많이 올라가요. 왜냐면 벌려 놓으면 하수는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이 모양도 이제 백이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백이 벌렸는데, 걸치고 두고 일단 잘 뒀습니다. 일단 변을 차지하고 두시는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 지키는 것과 네, 이쪽 벌리는 거는 값어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뭐가 크다 작다가 없습니다. 근데 흙은
여기 두는 게 낫습니다. 같은 값어치라고 해도. 네. 왜냐면은 프로들 바둑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대부분 전투로 판이 짜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 돌이 하나라도 많은 쪽이 유리하니까 제가 그래서 포석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할 때 일단 내 돌을 이렇게 먼저 선점해 놓는 포석을 다 권해드려요. 대부분 다. 이렇게 승률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뒀는데 이 선의 돌이 도면은 손을 빼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미련 갖지 말고 손을 빼라 이겁니다. 자, 그럼 판 전체를 보셔서 한번 두어보세요. 어디를 둬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흙이 둘 때가 꽤 많아요. 어딜 둬도 다 좋을 정도예요, 지금. 네. 일단 여기서 제일 표준, 그래도 우리가 배운 대로 제일 표준은 어디냐? 네, 제일 표준은 여기예요. 네, 비어있는 변이죠, 일단. 그러니까 여기가 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원래 100이 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시면 그래도 뭐 기본은 하시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거는 뭐 나쁘다고 하면 그렇지만 여기를 지키려고 하시는 게 가장 나빠요. 제일 좁죠. 3칸짜리가 제일 좁잖아요. 그 다음으로 나쁜 거는 자 3칸짜리 지키는 게 좁고 그 다음에 요건 또 이렇게 두신 게 또 좁아요. 이게 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못 잡거든요. 네. 그러면 또 충격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깨지는 겁니다. 나는 지켰다고 도는데. 네. 그래서 이왕 깨지는 거, 네, 항상 말씀. 어차피 깨질 거, 뭐, 네. 그래서 제일 뭐 기본적으로 여기인데 실은 여기서 고수라면은, 네, 내가 고수라면 어디 두십니까? 자, 네, 공격적으로 드려요, 공격적으로. 공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자. 네. 네. 여기서 정답은, 네, 지금 여기가 정답이에요. 여기나 여기. 네. 그러니까 요 언저리긴 한데, 여기서 묘한 겁니다. 젖히거든요. 젖히면은 끊으면 잡을 수 있는데 잡고 나쁘다 이거죠. 네. 잡아봤자 단수 치고 뚜루루 버리면 8집밖에 안 되니까 여기 키워 먹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키워 먹으려면은 일단 씌워 놓고 보는 겁니다. 씌워 놓고. 네. 그러면 이제 요런 정도 이제 빠져나오겠죠. 이쪽은 다 막혔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두세요 여기서? 근데 요것도 사실은 뭐 딱히 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완벽하다 뭐 할 수 없는데 자 일단 막아 놓으면은 이쪽 들어가겠죠. 네, 이런 작전이 위험한 작전입니다. 왜냐 중앙을 막아 놓고 두면은 네 이거를 이제 못 잡으면은 내 손실은 이제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신 것도 시원시원하긴 한데 그냥 안전하게 두셔도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공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집을 짓는 거죠. 어쨌든 공격하시면 좋은데 실전은 네, 제일 안 좋은 것을 뒀고요. 자 여기로 오니까 네, 항상 들어올 때 이 모양은 붙이는 게 아니라 차렷입니다. 자 근데 이제 100이 여기 둔 수가 이제 잘 둔 수예요. 자, 그래서 낮게 두는 것이 좋은 수가 아니에요. 자, 참고로 이게 요즘에 예전에는 요건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린 것 중 하나인데 모든 이 굳힘이 원래 한 칸도 있고 뭐 눈목자도 있고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모든 굳힘은 날일자예요, 그냥.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다들 이렇게 그냥 두시잖아요. 굳힘은 날일자로 통일. 대신에 벌림은 어떤 형태든 간에 높은 쪽으로 다 통일돼 버렸어요, 그냥. 아까 요것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옆으로 세지만 이제 날짜 둘 땐 다 이렇게 두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두면 어떻게 두세요? 이게 나름 비법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두면은 네, 여기를 두시고요. 흙이 여기를 두면은 여기를 두세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맞춰주는 이게 나도 상대에 따라 맞춘 대나무 같은 이제 수법을 익히게 됐다고 이제 고수가 됐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넓으면 넓을수록 어디 약점이 생깁니까? 네, 삼삼약점 때문에 집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리 두나 저리 두나 굳힘은 날일자로 다 통해요. 네.
자, 요렇게 됐고요. 백이 뛰어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백이 뛰었어요. 흑이 어디 두셔야 돼요? 여기를 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고수들은 이쪽을 일단 둬요. 왜냐면 내 모양이 깨졌죠? 하나, 둘, 셋, 넷, 5칸짜리가 깨졌죠? 근데 바둑은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깨졌으면은 반대쪽에 하나, 둘, 셋, 넷, 5칸짜리가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두면은 여기 내가 깨져도 결국은 똑같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공격을 노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 모양의 상대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서 이걸 바로 공격을 가세요. 네, 그게 이제 하수 심리예요. 왜냐면 내 걸 뺏겼다는 심리가 강한 거죠. 네. 자기 거 뺏기고 뭐 마음 편한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공격 시작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하수들의 중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두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중반의 시작인데요. 자, 백은 어떻게 둡니까? 그래서 백의 다음의 수는 어딜까요? 자, 여기서 그 흑이 백을 갈라왔잖아요. 그리고 일단 냉정하게 보시면 흑이 백이 지금 타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타개를 할 때 가장 꼭 하나 전제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뭐냐면은 다 살릴 수 없다. 네, 다 살릴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이게. 네. 모든 돌을 다 살리다가는 돌이 속도가 느려지니까 오히려 다 통째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돌을 다 살릴 수 없다는데 그러면은 요 돌과 요 돌 중에 뭐가 더 중요한 돌이냐 그 판단하셔야죠. 자, 요게 또 이제 나름 3급은 강하고 1급까지는 어영부영 가는데 거기서 이제 헤매시는 분들이 또 여기서 안 돼요. 자, 버려야 되는데 버릴 줄 알아야지 1급이 또 넘으시는 겁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네. 살아있는 돌에 붙었죠. 얘가 붙어버렸잖아요. 살아있는 돌에 붙은 거를 버려야 돼요. 저거 싹 버리는 거, 3개를. 네. 그리고 요 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 돌이 이제 여기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안으로 이제 여기 파고든 사람은 100% 파고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자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이제 가정하고 이게 유불리가 어떻습니까? 네. 보시면 잡아도 결국 자 유불리는 뭘로 판단한다고요? 잡은 개수가 아니라 간격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2칸이잖아요, 2칸. 근데 백도 어영부영 2칸이 나오니까 거기서 거기다 이거죠.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1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살리려고만 하는 사람도 역시 1급이 못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버릴 줄 알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돌이 또 이제 거꾸로 밑으로 가고요. 자, 들어가고 자, 또 이런 거 불필요한 수 다 악수입니다. 자, 여기 두고 흑이 백이 막았어요. 자, 5단이니까 이제 3급인데 어영부영 이제 3급 뭐 강한 5급 사이인데 이게 수가 안 보이면은 차라리 잘 드는데 수가 보이는 게 오히려 해가 돼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잡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잡히는 게. 그러니까 여기 끼우면 이제 이걸로 끊어서 이게 잡히잖아요. 이게 넉 점이 잡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살리러 가는데 이런 게 대악수다 이거.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안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살려고 해요. 나가서. 이런 거는 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까워하면은 아주 바둑이 이제 매번 쫓기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둬서 이제 여기를 딱 맞으니까 이제 뭔가 이제 요것도 못 버리잖아요. 백은. 그러니까 이제 두는데 보통 이제 탁 씌우면은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웬만한 1급 아니고선 다 하나같이 붙여요. 그러니까 이 압박감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원래는 상대 탁 씌워도 요리 살고 조리 살고 해야 되는데 압박감을 못 이겨내니까 이게 워낙 좋은 수죠. 그 돌을 잡으러 붙이러 가요. 그 돌을 딱 끊어버리시면은 3곰마가 떠버려요, 상대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네, 씌우는 거를 항상 빨리 두셔라. 그러니까 변을 차지하고 상대가 들어오면은 딱 막아서 상대가 뛰어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일단 변 다 차지해 놓으시고 탁 씌워라. 그러면 상대가 거의 여지없이 붙여와요. 웬만하면 붙여와요. 원래는 뭐 뒤로 빼고 그래도 되는데 이 웬만한 기력들은 그냥 탁 끊어서 어쨌든 상대를 끊어버리면은 양곤마가 돼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가장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백이 여기를 뒀는데 가장 멍청한 수예요. 자, 흑이 다음에 어디 둡니까? 흑이 탁 씌우니까 저게 전멸을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두게 되냐? 여기만 쳐다보니까 그러죠. 상대가 여기 씌우고 흑이 계속 여기를 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백을 잡은 사람은 여기만 쳐다보고 이것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옆이 안 보이는 거고. 자, 항상 끊긴 돌이죠? 끊겼을 때 늘어둡니다. 상대가 이걸 잡던 나오던 그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최단거리로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을 더 역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백이 이게 가장 여기만 쳐다보고 있다는 증거고 또 살더라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탁 해서 이제 잡혔어요. 자, 백이 발버둥을 치는데 이미 끝난 얘기죠, 이게. 는 거 잘하시는 거고. 자, 여기 두셨는데 원래 제가 한 칸 떨어뜨려라 그 얘기를 하도 하니까 지금은 이제 안 둬도 되는데 어쨌든 두셨고. 네. 이런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네.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자, 요거 이응 이런 게 잘 둔수예요. 그냥 느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밀면은 장문 때문에 일로 와야 되는데 끊긴 수가 또 남으니까 약점은 항상 정확하게 지킨다. 네, 요거 아주 잘 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잡으려는 사람은 절대 여기 피할 수는 없거든요. 막으면은, 자, 여기서 막으면 살고, 근데 난 도저히 떨려서 난 도저히 둘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호구자리. 난 너무 떨린다라고 하시면. 그럼 여기 한 집 났으니까 여기서야 한 집은 나겠죠. 그래도. 근데 웬만하면 막는 게 정수입니다. 자, 백이 그럼 파고듭니다. 여기서 두어보세요. 파고들었을 때. 이때가 중요하죠. 이쪽은 막아봤자 이제는 여기를 막아도 하나, 둘, 세 집밖에 안 나니까 6집 6사 8생이라고 기준으로 삼으면은 아까 흑이 여기 가니까 대략 9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산후 궁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를 받는 순간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뚫고 나가셔야 돼. 자,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붙이는 수를 잘 사용을 못 하신다 이거죠. 붙이는 수는 사용이 원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급소 중에서요, 붙임의 급소는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씌우는 게 이게 잘 통한다는 얘기가 원래는 좀 허술한데 여기서 이제 상대의 그 백이 허술한 지점을 뚫고 가는 분이 없으니까, 네, 못 뚫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가 급소예요. 호구 자리잖아요. 네. 여기 둔 순간은, 네, 이거는 뭐 이제 여지없이 딱 도로 끊겨버리니까 연결해야죠. 네. 여기서 이제 요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뭐 나오셔야, 밀고 나오든 뭐든 나오셔야지. 그러면 요 지점만 찾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못 찾으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 실전을 보시면은 여기를 둬요. 자,
늘고 2였는데 여기가 이제 끊는 약점 때문에 매우 일단 당하는 것도 있고 여기로 이제 못 나오시는 거야. 왜 못 나옵니까 이게? 날일자죠? 네, 건너 붙이고 네, 요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먹고 좀 만족하면 안 되죠. 네, 건너 붙여서 네, 요거 나올 때 네, 하나를 돌을 버리고 네, 버리는 맥이 제일 어려워요. 네, 버리면 갇히잖아요. 갇히면 피곤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읽으니까 이제 요렇게 두시는데 백을 잡은 선생님이 잘 하시는 거죠. 그냥 다 두둑에 맞고 보니까. 자, 여기도 이제 요것도 젖히고 나오면은 자, 이렇게 둬서 이제 또 갇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우니까 흙이 요렇게 두게 됩니다. 여기서 흙에 이제 어마어마한 실수가 하나 나와요. 약한 돌이 생길 때 두 가지 안 하셔야 됩니다. 약한 돌이 생길 때 상대 모양에 또 들어가시면 안 돼. 그리고 끊으시면 안 돼. 왜냐? 두 개 다 공통점이 모양을 들어가던 끊던 약한 돌 두 개가 생기니까 양곤마거든요. 최악의 수를 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자, 이것도 이제 잘못 두신 수. 젖히고 맞고 자, 여기서 이제 백의 형의 급소가 어디입니까? 네. 두 점을 이게 좋은 급소죠. 네. 그러니까 흙이 요석인데 꼼짝없이 죽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둬도 잊지를 못하죠. 자, 요거는 또 왜 안 됩니까? 요거는 왜 안 되죠? 네. 요거는 네, 더 크게 날아가죠. 2단 젖혀서. 요거는 뭐 더 크게 날아가요. 그래갖고 흙이 어떡합니까? 네, 이게 살려만 주세요 그러는데 문제는 살려만 주세요라고 할 때 살려주셔야 돼. 네, 살려만 주세요라고 하면 살려주셔야 되는데 항상 거기서 이제 더 잡으러 가시거든요. 네, 더 잡으러 가셨어요. 근데 자, 있고 이제 다 잡으러 갑니다. 자, 이렇게 씌어갔어요. 흙이 요게 이제 좋은 수죠. 넘는 거 하고, 네, 호구자리 급소가 딱, 이거 이제 묘수를 두셨지. 그래갖고 이제, 해서 이제 안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 두는데, 이게 또. 자, 요거는 불필요하신 수, 그냥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서 이제 나쁘죠. 여기 둘 때 백이 어떻게 둬야 됩니까? 끊기면 죽잖아요. 이거 지키셔야 돼요. 네. 시중도 뭐 좋은 자리고요.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지키셔야 돼요. 자, 급소. 양쪽에 있는 거 쌍립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두시면은 어차피 넣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불필요한 수가 되죠. 그래서 쌍립의 급소. 이것도 여기 두면은 여기 두시는데 여기 왜 안 두시냐면 요거 한 집 손해 때문에 안 두시는 것도 있거든요. 요게 급소. 자, 어쨌든 이게 살아서 이제 백은 네, 아주 우울해졌습니다. 자, 단수 치니까 네, 요거 두 점 버린 것도 이제 잘하신 거고. 자, 그럼 이제 백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약한 돌이 이동. 자, 여기 이제 백이 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도 될까요? 네. 자, 여기부터 그러니까 넓은 데부터 가둬야죠. 가둬놓고 때려야죠. 네. 여기 두면은 이게 흙도 안에서 살려고 그러면 갇혀서 이게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흙도 나와야 돼요. 나오면 백은 또 어디 둡니까? 네. 약점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지켜야죠. 지키고. 네. 씌어 오면은 또 빠져나가고. 어쨌든 여기를 변부터 때리셔야 돼요. 네. 실전은 이제 일로 이제 3-3으로 네, 들어오신 게 잘 먹어. 네. 일단 변으로 가는 길을 일단 막아놓고요. 변으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자꾸 덮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아까 유서원님 이제 오늘 영상 보시면은 이제 유서원님의 공격에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좀 모으고 있는데 일관됩니다. 최대한 변을 좁혀놓고 상대가 그러면 중앙으로 튈 거 아니에요.
중앙 튀어나온 나간도를 일단 핵마로서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반대 입장에서 그럼 흙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원리와 바둑두는 방법과 급소를 알면은 괜히 쓸데없는 수를 안 두게 되죠. 지금 쓸데없는 수가 뭘까요? 쓸데없는 수. 쓸데없는 수는 되게 많죠. 따라가는 게 1번. 괜히 요런 거 끊으려고 하는 게 2번. 네. 정수는 뭡니까? 네, 그냥 뭐 빨리 나가면 되죠. 네. 고민할 게 뭐 있나요? 자, 이렇게 파고들어요. 자, 파고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고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형태는 일단 정리 한번 하시고. 상당히 이제 요 정도에서 이제 약점이 2개니까 지켜야 돼요. 요 정도 되면은 여기서 따라 막지 말고 또 벌리고. 네. 네. 근데 이제 고수들은 더 넓게 가라 그러는데 떨리시면 이렇게 두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여기만 안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데서 이렇게 당하면은 내가 얻는 거는 눈에 하나도 안 보이고요. 당하는 것만 눈에 선명해져요. 그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수가 매우 불필요하신 수. 게다가 살아있는 돌을 끊으러 간 거니까 더욱더 이상한 수. 네. 이거는, 요 자리는 네, 자충. 그러니까 설령 이어줘도 득이 하나도 없는 수. 네. 대자충. 자. 걸쳤는데 흙이 여길 두고 네. 나와 끊는 것 때문에 받았고요. 자, 도중에 나왔습니다. 자, 중앙에 일단 나왔죠. 아까 제가 유서우님 바둑 설명드릴 때 중앙으로 뛰면 일단은 멈춰라. 일단 공격을 멈춰라 그랬어요. 멈춰라. 그럼 멈추고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네, 이쪽이 제일 좋죠. 여기 두셔야죠. 네. 왜냐면 양곳마로 몰아갈 수도 있고 여기 두셔도 되고 여기 이으셔도 되고 네, 이어도 되고 이어도 뭐 어차피 끊기면 또 피곤하니까 있는 것도 나쁘진 않죠. 자, 근데 이제 뛰면은 또 이제 손님 오셨다라고 해서 두는데 귀나 변의 손님은 딱 가둬버릴 수가 있거든요. 중앙의 손님은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악수가 돼요. 이제 끊어갖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좀